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기억도 좀 다르고 설이 많이 다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기록, 구술, 그 다음에 집담의 기록 이런 것들 이제 제 기억하고 같이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딱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6월 항쟁이 지속적인 항쟁으로 갈 수 있었던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역시 명동성당 농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게 이제 6월 10일 날 다른 어떤 계기가 없으면 중부교회에서 이제 농성을 하면서 이 판을 좀 키워보자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었고, 그래서 6월 10일 밤에 이제 시위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 무렵에 중부교회로 들어가거든요. 100명 이상 되는 학생들하고 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명동성당에서 이제 농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경찰들이 빨리 나오라 하고 뭐 최 목사님한테 쳐들어간다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대부분은 다 나가게 되죠. 우리 중부교회 농성팀은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명동성당 농성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시위가 이어지는 분위기가, 서울은 주로 이제 명동성당 주위를 중심으로, 근데 부산은 또 그거하고 좀 다르게 각 대학에서 매일, 잘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하고 동아대학이 학민투를 아주 성공적으로 대중적으로 치르면서 연일 뭐 5,000명, 10,000명 이런 이제 대중이 모인 상태에서 학민투를 하게 되거든요. 그 힘을 모아서 6월 항쟁과 결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10일, 11일, 12일 매일 오후 2시쯤에 학교에서 출정식을 해요. 하고 출정식을 한 그 대호가 이제 시내로 다 진출을 하게 되죠. 서면으로 나오고 광복동으로 나오고 부산역으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딱 기본 핵심이 최소한 뭐 아무리 적게 모여도 몇백 명에서 1,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하게 되고, 그럼 갑자기 뭐 몇천 명, 10,000명 이렇게 붙는 거 그냥 일도 아니게 붙게 되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 성공한 학민투의 힘을 가지고 연일 출정식을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시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일 날 명동성당 농성을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LT 모임에서도 그렇고 TT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제 부산대학은 또 부산대학대로, 동아대학은 동아대학대로 총학에서 다,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는 이게 사그라진다. 뭐 정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뭔가 부산에서 그러면 판을 만들자 정도의 합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게 뭐냐면, 그러면 시내 중심가에 가까운 상징적인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중앙성당하고 가톨릭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각사는 들어간다 해도 넣어줄 그게 아예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기에는 대각사도 있었지만 대각사는 전혀 넣어줄 그게 없으니까 중앙성당이나 가톨릭센터 같으면 박성원 신부님이나 임정남 선배 이런 쪽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가능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2개를 이제 후보로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날 16일날 시위대가 뭐 대청동, 뭐 광복동 저쪽에서 쭉 이렇게 이제 밀려 올라오다가 영성고개 쪽으로 이렇게 국제시장 쪽으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영성고개 쪽으로 올라가는데, 영성고개 쪽에서 이제 전경들이 쫙 내려가지고 막고 이제 체류탄을 쏘는 거예요. 그럼 국제시장 쪽에서 또 밀고 올라오고. 그럼 자연히 이제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마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걸 도망가려고 하면 왜 도망을 못 가겠습니까? 골목들도 많이 있는데. 군데군데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 또 뭐 담을 넘어가도 되고. 그런데 거기 딱 모인 게 저도 있었고 부산대학교의 배성환이도 있었어요. 동아대 학생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임정남 선배도 있었고.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여기서 이제 농성을 하는 걸로 하자. 근데 그때는 셔터가 이렇게 내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임정남 선배고 빨리 이제 박성원 신부님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지금 고립되었고 갇힐 것 같으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해달라. 넣어달라 해라. 근데 박성환 신부님도 눈치는 좀 챘겠죠. 근데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임정남 선배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들어가서 농성한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톨릭 센터에서 16일 날 저녁부터 농성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순수히 현장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산에서 명동성당의 농성을 이어받아서 상징성 있는 한 두세 곳 후보 중에서 한 군데에서 농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는 거는 LT에서도 그렇고 그 학생지도부에서도 이미 암묵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 다음날 가톨릭 센터에서 하게 되는 거는 현장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500명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 들어갔을 때. 너무 많았고 또 뭐 그 다음날 바로 직장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싹 빼고 나니까 한 300여 명 정도 숫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가톨릭 센터 농성을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제가 임정남, 배성한,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학교에 그 다음 총학에 뭐 간부하던 친구 하나 있어서 이렇게 4명이서 자 이제 이건 이제 농성을 하려면 농성 대호를 제대로 짜야 된다. 그리고 농성 일정도 제대로 짜야 된다. 그래서 그럼 팀을 3팀으로 나누자. 이제 부산대학생, 동아대학생, 그 다음에 이제 타 대학과 시민 이렇게 이제 3팀으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3팀을 각각 나누는데 각 팀마다 상징성 있는 대표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성환이 부산대학교 이제 총학하고 긴급하게 의논해가지고 그렇다면 부총학생회장인 김종기가 들어오는 걸로 하자. 그다음 동아대학은 그다음에 이제 그때 부총학생장이었던 김수현이가 들어오는 걸로 하자. 그다음 그럼 시민군은 그럼 일단 내가 국본의 책임자였으니까 내가 그러면 시민군 대표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의 대표를 뽑고 3개의 팀을 나누는 걸로 해서 그 지금 이제 아트 CNC라고 그 가톨릭 센터 강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강당에 이제 뭐 좌석에는 다 못 앉으니까 무대 위에까지 뭐 바닥에 쫙 빼곡하게 들어 앉아가지고 팀을 나눕니다. 자, 이쪽 줄에 부산대학생, 그다음 여기 동아대학,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나누고 대표들 뭐 다 종합 대표들이고 제가 또 이제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이었으니까 처음 그렇게 대표를 뽑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일정 다 짜고 이제 농성에 대한 수칙 우리는 뭐 한다 그다음 직성계열이 지금 될 때까지 이 농성 대호를 사수한다. 그다음 뭐 질서를 유지하고 파손하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등등의 쭉 그런 걸 짜고 일정을 짜고 그다음 농성조들은 옥상에 올라가는 팀, 그다음에 이제 앞에 셔터 앞에서 선전하는 팀,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가투에 우리 늘 나갔거든요. 셔터 열고 나가가지고 막 한판 붙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한 사흘 3일 4일까지 아마 그래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이게 농성대호가 너무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불확치가 들어온다, 있던 사람이 누가 나갔는데 그 사람이 불확치다, 이런 얘기들이 도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4일째인가 5일째인가부터는 아예 딱 이제 셔틀을 내리고 안 나갔죠. 그때는 이미 이제 가톨릭 센터에서도 이제 나가지 마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센터에서 나가라, 그 하는 압력이 상당히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나갔다가는 다시 들어올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